면접은 일방적인 선택이 아닌 맞선이다. 호텔에서 총지배인이라는 명함을 달고 일하면서 저는 수시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아직 인생의 진로를 100% 확정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 업계 특성상 급여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 이직률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직장에서는 노보텔과 이비스 스타일 이렇게 두 개의 호텔을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직원 수가 200명을 넘어가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면접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구직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두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 준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초반에 피면접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호텔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호텔의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 지원하게 되었나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많은 지원자들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은 한 단계 더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원했다는 식의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직장에 대해 물었는데 지원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우스키핑, 즉 객실 정비 부서의 매니저 포지션에 지원하면서도 호텔 객실 수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F&B, 즉 식음료 부서의 부서장으로 지원했지만 호텔 안에 미팅룸과 연회장이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면접을 위해 며칠은커녕 몇 시간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일하게 될지도 모르는 직장에 대한 리서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지원자에게 합격이라는 결과가 주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면접에 임하는 마음가짐만 봐도 그 사람의 일 처리 방식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면접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직장과 동료 그리고 상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지원자들은 미래의 직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사 후 회사에 실망하거나 불만을 갖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신기하게 느꼈던 두 번째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인터뷰 마지막 즈음에 항상 지원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없다고 답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취업 면접은 면접관보다 오히려 피면접자의 질문이 더 많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면접관인 제 입장에서는 함께 일할 200여 명 중 단 한 명을 뽑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면접자의 입장에서는 인터뷰 결과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직장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미래를 위해 경력을 개발하게 해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존재를 성장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곳을 선택하는 사람이 자신이 뛰어들게 될 환경에 대해 아무런 질문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때로는 안타깝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인생에서 직장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나 부모님은 직접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첫 번째가 배우자, 두 번째가 직장이나 거주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도 사람들의 태도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결혼할 사람을 고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중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바로 결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혹시 지나치게 이상한 성향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첫눈에 완전히 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쳐 연애라는 과정을 거치며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때 결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면접이라는 자리는 회사가 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선택이 직장이라면 결혼 상대를 고를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입사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 면접은 회사를 대표하는 면접관이 나를 평가하는 자리인 동시에 나에게도 이 회사를 철저히 평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지, 최근 실적은 어떤지, 어떤 비전과 미션을 가진 곳인지, 조직 문화는 어떤지, 구성원들의 자질과 태도는 어떤지, 근무 조건은 어떤지,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혹시 이직률이 높지는 않은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혹시 회사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구직자가 까다로워 보이면 면접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면접자가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회사라면 애초에 포기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으니 조용히 시키는 일이나 하라는 분위기가 만연한 곳에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소통 문화가 어떤지, 인사 담당자가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면접관의 태도까지도 피면접자가 역으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관으로서 피면접자를 만날 때 항상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피면접자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장차 함께 일하게 될 총지배인으로서 지원자에게 평가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인터뷰마다 예전에 판촉부장으로 일하던 시절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의 장점을 정성껏 설명했고 이곳이 좋은 리더가 이끄는 좋은 조직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알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면접에 들어가실 때는 인터뷰가 본인의 능력과 역량을 일방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면접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미래의 일터, 동료, 그리고 상사와 나의 궁합을 맞춰보는 일종의 맞선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최고의 배우자가 단순히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인 것처럼 최고의 직장 역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아니라 나와 가장 잘 맞는 일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